겨울바람이 매섭게 부는 어느 날 시골 버스 정류장.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를 여미며 줄을 서 있었다. 낡은 점퍼를 걸친 할아버지가 조심스레 버스에 올랐다. 버스 안은 뜨뜻한 히터 바람이 나왔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그는 주머니를 뒤적이며 안절부절 못했다. 아니, 어르신. 차비도 없이 버스를 타면 어쩌자는 거요? 운전사는 짜증이 난 표정으로 말했다. 버스 안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할아버지는 당황한 듯 주머니를 또 뒤졌지만 지갑이 보이지 않았다. 분명 있었는데 아까 어딘가에 두고 온 건가? 몇몇 승객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나? 기사님, 빨리 출발 좀 합시다. 운전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르신, 차비 없으면 내려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순간 얼굴이 빨개졌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멋쩍은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버스 뒤쪽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기사님, 제가 내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운전사에게 2,000원을 건넸다. 운전사는 당황한 듯 그녀를 바라봤다. 학생, 이 할아버지 아는 분인가? 아니요. 그냥 지나치기가 좀 그래서요. 그녀는 덤덤한 얼굴로 말했다. 마치 이건 당연한 일이라는 듯한 태도였다. 버스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누군가 중얼거렸다. 별 사람 다 있네. 괜히 도와주고 난리야.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그녀를 빤히 바라보다가 눈가가 촉촉해지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이런 신세를 정말 고맙네. 정말 고마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어르신, 앉으세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고 그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지만 할아버지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듯했다. 버스는 덜컹거리며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다. 차 안은 따뜻했지만 창밖은 온통 회색빛이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옆자리 여성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했다. 학생, 어디 가는 길인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돌려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리고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서울 가는 기차를 타야 해요. 서울? 큰일이라도 있는가? 네, 중요한 면접이 있어서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취직 면접인가 보구먼. 맞아요. 그런데 솔직히 될 거라는 기대는 안 해요. 그냥 경험 삼아 가보는 거죠. 그녀는 덤덤하게 말했다. 그러나 손에 꼭 쥔 가방끈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래도 학생이 붙을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할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착한 사람한테는 복이 돌아오는 법이야.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말 꼭 좋은 일 있는 사람들만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봤다. 학생, 혹시 힘든 일 있었나?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어릴 때 엄마랑 단둘이 살았어요. 많이 가난했죠. 할아버지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근데 힘들어도 엄마는 늘 친절했어요. 항상 남을 도우려고 하셨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도 힘든데 왜 남을 도와야 하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들이켰다. 그러다가 엄마가 아프셨어요.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결국 세상을 떠나셨죠. 할아버지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때 결심했어요.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그런데 막상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엄마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그녀는 어색하게 웃었다. 할아버지를 돕는 것도 그냥 습관 같은 거예요. 누군가를 돕는 게 아니라 결국 저 자신을 위한 일이랄까요? 할아버지는 그녀의 말을 곱씹듯 되뇌었다. 결국 학생도 그게 맞다고 느꼈다는 거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착하게 산다고 다 잘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렇지. 세상은 생각보다 각박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같은 사람이 있기에 세상이 아직 따뜻한 게 아닐까?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자 그녀는 가방을 챙겨 일어났다. 그럼 전 먼저 가볼게요.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할아버지는 창문 너머로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꼭 잘 됐으면 좋겠구먼. 그녀의 모습은 이내 사라졌고 버스는 다시 덜컹거리며 출발했다. 할아버지는 다시 주머니를 뒤적였다. 여전히 지갑은 나오지 않았다. 지갑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아예 두고 나온 것 같구먼. 그는 한숨을 쉬었다. 서울 가는 기차. 그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며칠 후 서울 도심 한복판 높다란 유리빌딩 앞. 여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여기까지 왔어. 괜찮아. 해보자. 그녀는 회사 로고를 한번 바라본 뒤 자동문을 지나 로비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명의 지원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여자도 조용히 대기석에 앉았다. 이번 면접은 정말 빡세다더라. 그러게.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들만 왔다는데. 지원자들의 웅성거림이 들렸다. 그녀는 살짝 손을 쥐었다 폈다. 그때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최종 면접자분들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드디어 마지막 관문이었다. 면접장에 들어서자 길게 배치된 테이블 너머로 여러 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다. 중앙에는 나이 지긋한 한 노인이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다. 면접이 시작되었다. 지원자들은 차례로 자기소개를 하고 질문에 답했다. 여자도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을 이어갔다. 지원자가 우리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저는 면접은 무난하게 흘러갔다. 그러나 마지막 질문이 끝나갈 무렵 중앙에 앉아있던 그 노인이 그녀를 빤히 바라보기 시작했다. 한참을 바라보던 그는 갑자기 손을 들어 면접관들을 제지했다. 잠깐. 면접장 안이 조용해졌다. 여자는 긴장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노인은 그녀의 이력서를 집어들고 천천히 훑어보았다. 자네, 우리 회사에 관심이 많았나? 네? 아, 네. 오래전부터 목표로 했던 기업이었습니다. 노인은 그녀의 대답을 듣더니 다시 한번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순간 여자의 눈이 커졌다. 그제야 그녀도 노인의 얼굴을 알아봤다. 할아버지? 순간 면접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듯 그녀를 쳐다봤다. 할아버지, 아니, 어르신이 여기 어떻게?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몸을 뒤로 기댔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날 그 버스에서 나를 도와준 처자구먼. 순간 면접장 안이 싸늘하게 정적이 흘렀다. 지원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고 면접관들도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그러나 여자는 숨을 삼키며 노인을 바라봤다. 설마 그때 할아버지가 이 회사 회장님이셨어요?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하하, 이거 참 세상 인연이란 게 묘하구먼. 면접장은 이상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지원자들은 웅성거렸고 면접관들도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한 면접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혹시 아시는 분입니까? 회장은 여전히 여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서류를 내려놓고 손가락을 맞부딪히며 말을 이었다.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맞다면 참 재밌는 인연이지. 여자는 숨을 삼키며 당황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이 회사의 회장님이셨다고요? 그렇지. 이 회사 내가 만든 곳이니까. 그녀는 손에 땀이 차는 걸 느꼈다. 지원자들과 면접관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자신에게 쏠렸다. 그때 회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질문을 던졌다. 학생, 그날 왜 나를 도와준 거지? 면접장 안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면접관들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눈치를 봤다. 여자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다. 네? 그냥 그럴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그럴 필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보고 자랐거든요. 회장은 천천히 그녀의 대답을 곱씹었다. 그리고 다시 질문을 던졌다. 그럼 만약 그날의 일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면, 내가 그저 평범한 노인이었다면, 그래도 같은 선택을 했을까?
여자는 순간 멈칫했다. 면접관들도 고개를 들고 회장과 여자를 번갈아 바라봤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전 똑같이 행동했을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돕는 건 그 사람이 누구냐와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순간 회장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게 확신하는가? 네, 그게 제 가치관이니까요. 그 순간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거 참 재밌구먼. 면접관들과 지원자들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학생,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이서연입니다. 이서연? 그래, 참 좋은 이름이구먼. 그는 천천히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자네 꽤 흥미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면접은 끝났다. 면접이 끝난 뒤 서연은 복도로 나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손바닥을 펼쳐보니 땀이 잔뜩 배어 있었다. 뭐였지, 방금? 이게 정말 면접이 맞나? 머릿속이 복잡했다. 마지막 질문을 받을 때 그녀는 분명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면접관들의 표정은 끝까지 읽을 수 없었다. 너무 솔직하게 말한 걸까? 아니면 그냥 떨어졌다고 봐야 하나? 지원자들이 하나둘 복도를 빠져나가고 그녀도 힘없이 건물을 나섰다. 며칠 뒤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이서연 씨 되시죠?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그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제가요? 네, 입사 일정과 관련해서 이메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통화가 끝나고도 그녀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진짜 붙은 거야? 이름도 모르는 할아버지를 도왔던 그날.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이렇게 큰 결과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곧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혹시 회장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신 걸까? 만약 그렇다면 정말로 실력으로 합격한 게 맞을까? 그녀는 고민 끝에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인사팀 담당자를 통해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 회장님이요? 아니요. 서연 씨 점수가 가장 높아서 합격하신 건데요. 네? 서류, 필기, 실무 테스트까지 다 합산한 결과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럼 회장님이 제 점수에 손을 쓰신 건 아니고요? 네. 회장님이야말로 오히려 더 깐깐하게 심사하셨어요. 면접 끝난 뒤에도 면접관들과 한참 논의하시더라고요.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그럼 나는 진짜 실력으로 붙은 거야? 그제야 그녀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모든 게 회장님의 배려 때문이라면 찜찜했을 텐데 자신이 실력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 순간 머릿속에 면접장에서 회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자네 꽤 흥미로운 사람이야. 그 말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었음을 이제야 깨달을 수 있었다. 출근 첫날 서연은 새하얀 셔츠와 깔끔한 정장을 입고 회사 건물 앞에 섰다. 거대한 유리 건물은 위압감을 주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이제 나도 이 회사의 직원이구나. 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한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로비로 들어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팀장이 직접 나와 그녀를 맞이했다. 어서 와요, 이서연 사원. 회장님께서도 새로운 직원을 챙기라고 하시더군요. 네? 회장님께서요? 응. 보통 신입 사원들까지 직접 챙기시는 분이 아닌데 자네한테는 꽤 관심이 많으신 듯하더군. 서연은 어리둥절했다. 설마 아직도 그날 일을 기억하고 계신 건가? 팀장은 회장의 성격에 대해 덤덤하게 설명했다. 회장님은 원래 사람을 볼 때 능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셔. 그렇군요. 서연은 문득 면접장에서 그가 했던 질문이 떠올랐다. 똑같은 상황이 와도 같은 선택을 하겠는가? 그건 단순한 면접 질문이 아니라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을지도 몰랐다. 그때 팀장의 무전기가 울렸다. 이서연 사원, 회장님께서 잠시 얼굴 보고 가라고 하십니다. 서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회장실 문 앞에 섰다. 노크를 하고 들어서자 회장은 유유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왔나? 회장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묘한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첫 출근은 어땠나?
회장은 잠시 미소를 짓더니 뜻밖의 질문을 던졌다. 혹시 그날 버스에서 내가 왜 시골로 가려 했는지 궁금하지 않나? 서연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눈을 깜빡였다. 아, 그러고 보니 여쭤본 적이 없네요. 회장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날 내 아내의 길이었네. 서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안 해요? 내가 젊었을 때 난 돈을 버느라 바빴지. 그러다 보니 가족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네. 회장은 서랍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웃고 있었다. 아내는 내 곁에서 묵묵히 기다려 주었지. 하지만 내가 성공했을 때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네. 그는 조용히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그때부터 생각했네. 돈이 다 무슨 소용인가? 결국 사람을 남겨야 하는 건데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 서연은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그날 자네를 보고 생각이 들었네. 이 사람은 아직 젊고 따뜻한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으면 여긴 더 좋은 곳이 되겠지. 그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말했다. 그러니 앞으로도 변하지 말게. 내가 뽑은 사람인 만큼 기대하고 있네. 서연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저 버스비 몇천 원을 내준 작은 친절이었을 뿐인데 그것이 이런 인연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네, 꼭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아주 좋아. 몇 달이 흘렀다. 서연은 이제 회사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점점 자신만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팀원들도 그녀를 인정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비서실에서 뜻밖의 연락이 왔다. 이서연 사원, 회장님께서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 네? 저를요? 그녀는 당황했다. 직원 신분으로 회장과 단둘이 식사를 한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회장이 예약한 고급 한식당에 도착했다. 회장은 편안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자네 바쁘지 않았나?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시작했다. 회장은 여전히 신중한 사람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독 따뜻한 분위기였다. 식사가 끝날 무렵 회장은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걸 자네에게 주고 싶네. 이게 뭔가요? 서연이 봉투를 열자 안에는 기부 증서가 들어있었다. 내가 매년 기부하는 단체야. 자네도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지도 모르겠군. 서연은 문득 익숙한 단체명에 눈을 깜빡였다. 이곳은 그녀가 대학 시절 장학금을 받았던 곳이었다. 회장님께서 이 단체에 기부하고 계셨다고요? 그래, 아내와 함께 시작한 일이었지. 그녀가 떠난 뒤에도 계속 이어가고 있네. 저는 사실 이곳에서 장학금을 받았었어요. 그랬나? 참, 세상 인연이란 게 묘하지 않나? 서연은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가 이 회사에 들어온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회장님, 앞으로 저도 이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아주 좋아. 회장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차 한 모금을 마셨다. 며칠 뒤 서연은 회사 근처에서 퇴근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한 노인이 들어왔다. 버스비가 부족해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 주변 사람들은 무심하게 지나쳤다. 마치 그때 그녀가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던 순간처럼 서연은 조용히 미소를 짓고 다가가 말했다. 할아버지, 여기 버스비 드릴게요. 노인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가씨, 이거 그냥 받아도 되는 건가? 네, 저도 언젠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러니 다음에 기회가 되면 누군가에게 다시 베풀어 주세요. 버스가 도착하자 노인은 그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버스가 떠난 뒤 서연은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녀는 문득 회장의 말이 떠올랐다. 결국 돈이 아니라 사람이 남는 거라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세상은 결국 우리가 베푼 만큼 돌아온다는 것을. 작은 친절이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신기하게 돌아간다. 아무런 의미 없이 던진 작은 돌멩이가 어딘가에서 큰 파동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파동은 결국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